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전론 심야방송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방송에서는요, 이 핵심적인 이 구체적인 이양희 위원장의 입장문은 방송을 못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 방송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1차 심야방송을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이양희 위원장의 직접적인 언론 인터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자지 않고요, 이 내용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는데, 핵심 5시간여 간의 토의 끝에 이준석에 대해서는요,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했다. 그래서 본래 내년도 1월에 이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1월 8일 날 끝나게 돼 있는데, 2024년 1월 8일, 그러니까 2024년도 4월 총선 석 달 전에 이 징계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요, 1월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이 공천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공천 작업이 이제 본격화될 텐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총선 출마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출마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본래 예정대로 이준석은 오늘 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징계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이준석이가 이 당원들이라든가 당 대표, 그 다음에는 이 윤핵관,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이 비판, 그거보다는요, 법원에 연속해서 5번씩이나 가처분을 신청해서 당의 정상적인 결정을 비판하고 거부한 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징계 사유로 됐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신구부라든가 양두구역이라든가 이러한 비속어를 쓴 문제는 짧게 이양희 위원장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징계 사유의 메인 이유는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당의 결정에 불복했다는 거. 이 점을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요, 음주한 거, 이거는 징계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엄정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준석 이런 징계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이해관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은 허은하 의원이에요. 이 심야에 잠을 자지 않고 짤막한 입장이지만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 이제 한마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머리가 개운해져가지고 잠을 잘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잠이 안 오신 분들, 이제 그 잠시 후면은요, 뭐 3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들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이 9월 18일 날 윤리위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양두구역 신군부 이렇게 비난했다. 이런 이유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 징계가 열렸는데, 자, 7시부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열렸고요. 그리고 9시부터 본격적으로 새벽 한 1시까지니까요. 한 4시간여 이상을 집중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이 징계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는 한마디로 당내 민석 의사 결정에 이 반발을 했다. 이 배격했다. 이것이 메인 이슈예요. 그래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내용을 냈는데요. 자, 그래서 윤리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언론에 밝힌 질답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징계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요. 당은 지난 8월 30일 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원 개정안을 추인했다. 당론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당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다.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됐잖아요. 근데 당원권이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 대표 지위가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당 대표의 지위, 또 당원으로서의 입장을 발표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계속한 거,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징계를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은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당내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민심 이탈을 촉진했다. 그래서 이 모욕적인 표현, 지속적인 비난, 비속어를 사용한 거, 이 부분은요,
딱 2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핵심 이유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당을 혼란에 빠뜨린 거. 이거는 왜 용납할 수 없느냐? 첫째는 당내 자체적인 결정에 불복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적 행위를 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 왜 오래 걸렸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사안이 중대하고 검토할 분량이 상당히 많았다. 또 이준석 당원뿐만 아니라 권성동 당원에 대해서도 심의를 했고, 이준석 당원에 대해서만 심의를 길게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준석이가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은 점이 결정에 영향을 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절대 그렇지 않다. 윤리위는 이준석 당원에게 출석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고, 지난달 29일부터 문자와 카톡, 전화를 수차례 드렸다. 본인뿐만 아니라 수행팀장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했고, 그럼에도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이 자신의 권리를 그냥 내려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불출석 통보했다고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실제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또 줬는지,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불출석 통보를 받았는지, 실질적으로 불출석 통보를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불출석하겠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다. 당에서 대리인의 출석을 재차 요청을 했고, 회의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실무자선에서 접촉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출석과 관련해서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불출석한 책임은 바로 이준석에게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남부지방법원에서 이 가처분 각하 결정을 한 것이 윤리위의 결정을 미쳤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전혀 영향이 없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처음서부터 경찰 수사, 법원의 판단은 우리 윤리위의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 이거를 분명히 밝혔잖아요. 이거를 초지일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종일관 법원의 결정 또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본 다음에 윤리위가 결정을 내려야지 왜 서두르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윤리위의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위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준석이는 내년 1년 6개월 뒤에 다시 당원으로 돌아오는 거냐? 그러니까 당원으로 복귀하는 게 맞다. 그리고요, 만약에 법원에다가 또다시 이번 윤리 결정을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러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양희 위원장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요, 상당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부 다 수감이 되는 내용이 아니냐. 다만 징계 수위가 1년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점은요, 지금 이 김철근 이 정무실장의 경우에는요, 이 각서를 받아갖고 거짓말했다. 이걸로 인해서 2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원인은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이준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찍이 이준석에 앞서서 징계를 받은 이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2년의 기간은 좀 과하다.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제명이라든가 탈당 권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가 당원권 정지예요. 이 당원권 정지는 아주 묘하게도 이 비대위의 추가적인 후속 의결이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도 이 당원권 정지, 왜냐하면 비대위로 넘어가면 거기서 또 왈부가 될 수 있잖아요. 추가적인 논란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윤리위의 의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이 징계 종료 시점이 상당히 묘하다. 이런 당내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4년도 4월 10일 날 총선이 치러지는데 딱 석 달 전이에요. 통상적인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징계가 풀리면 일단 공천에 도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징계를 1년 6개월씩이나 받았다고 하는 점이 공천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공천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는요,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아니올시다죠. 그러나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가변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왜 1년을 딱 했느냐? 공천까지 막아놨을 경우에는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악수를 두는 거, 당 입장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이준석에 대한 지지층은 일정 부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무적 판단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고려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창당 명분을 윤리위가 먼저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창당 명분을 줘가지고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당 운영에, 당의 안정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숫자를 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거는 발묶기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 그래서 당과 총선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타격을 준 조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으로도, 으로서도 장외 여론전을 펴면서 당을 비난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게 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윤리위 징계 경력이 공천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대신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이번에 징계 사유로요. 이 막말보다는 가처분 신청을 더 강조한 점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이 뉴욕에서의 어떤 비서거 논란 이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효력 정지해달라면서 이준석이가 가처분을 제기하는 거 이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요. 지금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다 3시가 돼가는데 아직까지 이준석이는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본래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하면은 무조건 하고 가처분을 걸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이 당원권 정지 기간이 딱 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일각에서도요. 6개월 정지시켰을 때 조용히 있었으면 이런 상황 악화를 막지 않았겠느냐라는 비판이 많은데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겠느냐? 외로운 길을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고독한 길을. 자, 가처분 신청은 안 하는 게 맞고 하면 바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준석과 관련된 이 윤리위의 결정, 이 배경, 경위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제가 이 보도가 나온 내용들을요. 전부 다 좀 다 제가 자세하게 구석구석을 짚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내기는 어려운 것이 이번에 이 법원에서도요. 이제는 정당 대표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깊이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근데 윤리위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 자체적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이런 자체적 결정인데 여기에 관해서 내부적인 결정이라서 가처분 신청도 기각이 됐는데 또 이걸 신청을 내면 이거는 이제는 또다시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똑같은 또 재판부가 또 심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효성도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미 이런 윤리위의 추가적인 징계도 사실은 이준석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적으로는 내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일단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친윤계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 활동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친윤계들의 이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드로 돌입하게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정기국회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대 모드로 우리 국민의힘이 급격히 바뀌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서 이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는요. 연찬의 음주감으로 이제 무리를 빚었는데 이양희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22년도 8월 25일 연찬회 근무령은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 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술을 마시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은요. 당시에 당 내외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윤리위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주의를 촉구한다라고 붙였는데요. 자, 이 대목도 조금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징계위 회부하는 거를 갖다가 만장일치로 회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 윤리 규정에 반입을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음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당시 징계 윤리에 회부한 것 자체가 그것도 만장일치로 이 한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모순된 입장이다. 이 이양희 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요. 윤상현 의원이 즉각적으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의 공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제 가처분이 기각되어서 다행이고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당의 진로가 예측 가능해졌다. 그러면서요. 이준석이도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 대표로서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당도 이준석이가 우리 당에 불어넣었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젊은 세대와의 연대, 약자와의 동행, 호남을 향한 진정성의 유산을 당의 자산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 남겨놓은 이 좋은 점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점을 상당히 의미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국가정상화와 정치개혁,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준석이는 지난달 5일날, 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장제원 권성동 의원과 같은 구 윤핵관을 대체할 신윤핵관 세력으로 윤상현 의원을 지목한 바 있고, 윤상현 의원이 그나마 상당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높이 평가한 바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서요, 이 허은하 의원이 이 새벽에 바로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다. 이 의미 있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를 왜 짓밟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준석 개인이 아니라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다. 자유 없는 보수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권위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의 힘은 국민은 없고 힘만 있는 일방통행 정당이 됐다라고 꼬집고 하지만 잠시 흔들릴 뿐 다시 바로 서겠다면서 비상식적인 권위와 공정하지 않은 힘과의 싸움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요. 모든 걸 내려놓겠다. 백의 종군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는 바 있어요. 그리고 이 홍준표 지금 시장이 말이죠. 이 당내 중진 3인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정평화쇼를 4년 전에 알았다. 그때는 국민들 80%가 문정권에 속아서 나를 비난하고 있었고 언론도 내 말을 하나같이 막말 악담으로 매도했다. 이러면서요. 심지어 우리 당 중진들 그중에 N모씨, J모 등은 막말이라고 나를 지방선거 유세조차 못 나오게 했고 개혁보수라고 떠드는 H모는 이건 뭐 H는 누군지 아시겠죠? 나보고 정계 은퇴하라고 조롱하면서 문재인 찬양까지 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굴 싹 바꾸고 일부는 이준석 편에서 당을 흔들고 일부는 당대표 후보라고 설치고 있으니 참 어이없는 일이다. 그래도 뒤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만 이제 좀 그러지 말자. 바람 앞에 수양바들처럼 흔들리지 말자.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일부 중진들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전당대 모두 들어가잖아요. 전당대 모두로 들어가면서 이제 당권 주자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중에 본인에게 칼을 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영향력을 좀 행사해 보겠다. 이런 일단의 의향을 내보여서 이 당내 이 대표 선거에도 상당 부분 홍준표 의원의 이 발언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보입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홍준표 이 시장도 어차피 당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본인이 대구 시장을 하면서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하고 각을 세웠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N모, J모, H모 이렇게 하면서 당 대표 나온 사람들 내가 가만히 있을 거야. 알았지? 일종의 경고 입장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가 유튜버로서 마지막 새벽까지 자세하게 징계 문제를 상세히 보도해 드렸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